10.6절 우리 관성 모멘트 계산부터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예제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오는 예제들은 뒤에 나올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동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때 어느 걸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에너지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라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으로 풀지 말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야 되고, 뉴턴의 제2법칙으로 풀어라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다 풀리거든요. 이 문제도 이따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기 관성 모멘트는,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물체의 질량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mi, 그죠? 미소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입자 어떤 입자 델타 mi가 수많은 작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자체가 미소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이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요소라는 얘기는 그냥 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 점의 m r의 제곱, 각각의 점이죠. 이걸 모든 점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다 계산해 주면 그게 그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수많은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수많은 점들의 합으로.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칸을 나눠서 여기 미소점, 그죠? 하나의 사각형 점이라고 합시다. 물론 점은 이제 모양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의 질량을 델타 mi, 그리고 어떤 고정축에 대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ri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각 점들의, 모든 점들의 mr의 제곱을 다 더한 것. 근데 이게 셀 수 있는 유한계의 입자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무한계의 입자 또는 연속체라면 그때는 델타 m을 dm으로 바꾸고 r을 변수 처리를 해서 mr의 제곱, 이렇게 dm r의 제곱을 전체 다 더해라, 이게 이제 인테그랄이 되겠죠.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분을 사용해야지 어떤 연속적인 물체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m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r과 m 사이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인데, 변수를 알아야 적분을 하는데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m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균일한 밀도를 갖고 있다면 dm은 로 곱하기, 친절하네. dm은 로 곱하기 d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m은 로 곱하기 dv.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을 로 dv로 바꿔주면 이 v와 r 사이에는 어떤 이제 관계식이 보여지게 돼요. v와 r 사이에 로는 대개는 이제 밀도가 균일하다면 인테그랄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상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r 제곱 dv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 v가 r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r을 v로 표현되는 경우, 그러면 쉽진 않겠지만 v를 r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분을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일한 강체 막대, 이렇게 이제 막대가 있는데 질량 중심이라고 합시다. 정중앙에 회전축을, 여기 이제 회전축으로 하는 거죠. 회전축. 그런데 여기서는 y축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회전축인 것 같아요, 그렇죠? y 프라임은 다른 점이고, 이거 질량 중심을 지나는 점이고.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는 y 프라임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y에 대한, y를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먼저 A에서는 여기 이제 y 프라임을 고정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소 질량점을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길이가 dx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냥 x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dx 프라임이라고 했죠. 이만큼의 미소 길이를 잡고 근데 이게 1차원 길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을 안다면 전체 질량은 이제 주어져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전체 질량이 m이고 전체 길이가 l이고 질량 분포는 균일한 이런 막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는 로 곱하기 r 제곱 tv 그랬는데 로가 아니라 밀도를 길이에 대한 밀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분의 전체 질량 여기 밀도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부피에 대한 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밀도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람다로 많이 표현합니다. 밀도를 길이에 그러니까 선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선밀도. 질량 나누기 선의 길이, 그렇죠? 이걸 선밀도라고 이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길이가 되기 때문에 미소 길이의 질량 dm은 람다 곱하기 dl 해주면 되겠죠. 길이가 dl. 그런데 dl을 여기서는 미소 길이를 dx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람다 곱하기 dx 프라임 이렇게 이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r 제곱 dm인데 r은 거리죠, 거리. 거리는 그냥 x 프라임이죠. 그 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보면 이 점까지의 좌표, 이게 x 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좌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x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두고 람다 dx가 됐었죠. dm은 람다 dx. 근데 람다는 주어져 있는 값으로 표현하면 l분의 m으로 표현해 줘야겠지. l분의 m 곱하기 dx 프라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가 x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적분 변수와 피적분 함수와 이 적분 변수가 같은 x 프라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상수 처리를 해서 앞으로 보내고 x 프라임의 제곱을 x 프라임으로 적분하면 이게 3분의 x 프라임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적분 구간이 질량의 구간이죠. 질량은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플러스 2분의 L까지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해 줘야 되니까 좌표를 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L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적분 그 회전축을 y축을 회전축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는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좌표축의 값이 달라질 테니까 좌표의 값이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걸 이제 0에서 L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때는 값이 3분의 1 ml의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적분을 해보면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0.6은 속이 차 있는 균일한 원통 예를 들어서 원판 같은 경우죠. 원판 이렇게 이제 차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원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이 원띠들이 더해져서 원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r로 두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r로 두고 이 두께는 dr이 되겠죠. r의 미소 변화니까 그렇죠? 두께가 dr이 되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부피를 가지고 있는 연속체가 실제로 연속체가 되는 거죠. 어떤 부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 요거를 그냥 기호 로라고 두고 물론 문제에서는 로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v분의 m으로 우리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r 제곱 dm에 넣어서 여기에 이제 넣으면 이걸 구하면 i가 되는 거죠. 그럼 dm은 로 곱하기 미소 부피 dv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주면 되는데 부피라고 하는 건 요 이제 미소 부피는 요 미소 원띠 그죠? 원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원기둥 형태를 가진 이 띠죠. 이 띠의 부피를 dv라고 두면 되겠죠. 그 부분의 질량을 dm이라고 한 거니까.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위에 있는 요 띠의 면적은
2파이 r 제곱 2파이 r 요게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2파이 r. 그죠? 원주가 2파이 r이고 요 두께가 dr이니까 dr만큼 곱하면 얘를 이 원 띠를 길게 늘어 놓으면 이런 띠가 될 거 아니에요. 얘를 펼쳐 놓으면 그래서 이 길이가 2파이 r이고 요 높이가 dr 되는 거죠. dr.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생각해주고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2파이 r dr을 되는 거고요. 그 높이를 구하면 여기 l을 곱하면 이게 dv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곱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2파이 r dr 곱하기 l이 부피 dv가 되고 로를 곱해서 dm을 만들어 준 거고 r 제곱 dm 그러면 dm에 이제 r이 들어가서 우리가 변수 r 제곱에 이게 피적분함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r이 또 곱해졌죠. 그러면 r 세제곱이 되는 거지. r로 적분할 수 있겠죠. 그럼 4분의 r의 4제곱이 되겠죠. 나머지 상수 앞으로 다 인테그랄 밖으로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되게 수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죠? 수학적인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기하학에서 이제 공부를 미적분학에서 하든지 그러면 뭐 구분구적법을 하든지 이런 적분법을 사용해서 스킬이에요, 스킬. 그렇죠? 수학을 잘하면 그냥 쭉 저절로 다 되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정리해 보니까 문제에 주어진 m과 r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mr의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그림에 있는 그 값하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입체 모양을 가진 강체들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쭉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볼 수는 없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평행축 정리가 있는데 동일한 물체이더라도 회전축이 위치가 바뀌면 관성 모멘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r제곱 dm이 되는데 회전축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 문제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막대라면 마이너스 2분의 l서부터 2분의 l까지 적분할 수 있지만 회전축을 왼쪽 끝으로 가져가면 0부터 l까지 적분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축의 위치가 옮겨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번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거 말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회전축의 위치가 어떤 거리만큼 그렇죠? 어떤 거리만큼 바뀌어질 때마다 특이한 규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이걸 하나 잡아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했다고 하자고. 그런데 회전축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거리가 이만큼 바뀌어요. 새로운 회전축으로. 그러면 그랬을 때에 이제 이걸 위에서 본 거죠. 여기 질량 중심이 여기 x점인데, x점 빨간색으로 표현한 x점인데 회전축을 고정된 회전축을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얘네들의 벡터 관계에 의해서 그죠?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의해서 R값과 요 DM의 좌표가 새로운 회전축에 대해서는 X 좌표가 되고 좌표가 이제 Y 좌표가 될 거 아니에요. 요 DM의 좌표는. 그런데 이걸 질량 중심에서 보자면 X 프라임 여기서는 이게 X 프라임이고 이만큼이 Y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그렇죠? 여기를 원점으로 또는 고정된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 관계가 나오는 형태가 항상 dm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적분해 주는 게 dm 곱하기 dm으로 적분해 주는 것이 r이었는 이 관성 모멘트였는데 여기 r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r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결국.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r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대각선, 여기 대각선 r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x의 제곱은 이 전체 길이죠. 전체 x의 제곱은 x 프라임 더하기 xcm의 제곱이 돼요. x 프라임 더하기 xcm. y도 y 프라임 더하기 이게 y 프라임이죠. y 프라임 더하기 ycm.
그래서 YCM, XCM은 질량 중심의 좌표입니다. 질량 중심의 좌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X는 X 프라임 더하기 XCM, Y는 Y 프라임 더하기 YCM 이렇게 넣어서 그 제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제곱을 해보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다 튀어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다 나온 거 X 프라임의 제곱 있죠. 그리고 뒤에 XCM의 제곱, YCM의 제곱인데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변수가 돼요. 그렇죠? 거리의 제곱 dm, 거리의 제곱 dm. 그런데 XCM의 제곱, YCM의 제곱은 요거는 이 점의 좌표잖아요. 이 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상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XCM, YCM은 어떤 DM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어떤 DM에 대해서도 XCM, YCM은 이미 요 점의 질량 중심의 좌표니까 결정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분기호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는 변수니까 DM의 위치마다 다 바뀌는 거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XCM, YCM은 다 적분기호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X 프라임의 제곱 DM, Y 프라임의 X 프라임 DM, Y 프라임 DM은 이 값 자체가 0이에요. 왜냐하면 질량 중심의 정의가 되버리죠. 이게 여기죠.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질량 중심의 정의에 따라 X 프라임 DM, X 프라임은 이게 뭐냐면 뭐에 대한 좌표예요? X 프라임은 질량 중심에서 본 좌표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 보면 얘에서 보니까 여기 이게 질량 중심이죠. 이 DM까지의 X 거리가 X 프라임이에요. Y의 거리가 Y 프라임이고 오른쪽에 질량이 있고 왼쪽에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값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거죠. 그렇죠?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 질량의 분포가 오른쪽에 있는 질량하고 왼쪽에 있는 질량의 분포가 동일하니까 질량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량은 한쪽은 플러스 좌표고 한쪽은 마이너스 좌표란 말이죠. 그래서 X 프라임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질량 중심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0이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싹 0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무희의 고정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에서 본 관성 모멘트. 이게 질량 중심에서 본 관성 모멘트죠. 그죠? 요게 ICM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ICM.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거리의 제곱, 요 DM을 적분하면 전체 질량이죠. M 곱하기 이게 바로 뭐예요? R의 제곱이 됩니다. D의 제곱. 여기서 요거죠. XCM의 제곱, YCM의 제곱. 질량 중심의 좌표라고요. 제곱하면 그냥 거리의 제곱 되겠죠. D의 제곱. 그래서 MD의 제곱이 딱 되는 걸 알 수 있다. MD의 제곱. 요건 다 날아가서 0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임의의 좌표축인데 회전축인데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점으로 고정된 회전축을 이동시키면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전체 질량 MD의 제곱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거리만. 그렇죠? 이 과정을 모르면 결과만 외워도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요 본래 관성 모멘트가 MR의 제곱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거리면 새로운 거리의 제곱을 그냥 더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직관적으로 봐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직관이라고 하는 건 좀 물리학을 좀 공부했어야지. 처음부터 직관이 확 MD 제곱이겠다 이렇게 확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얘의 형태가 DM 곱하기 R의 제곱의 적분 또는 그냥 MR의 제곱 아니야? 예. 그럼 새로운 MR의 제곱은 이제 좌표축이 거리가 이렇게 D만큼 이동하게 되면 그럼 역시 뭔가 더해지는 것도 MR의 제곱의 형태로 더해지겠지. 거리가 D만큼 이동했어. 뭐 MD의 제곱 아닐까?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는 경우 이 길이가 이제 L일 때, 그리고 전체 질량이 M인 막대일 때는 12분의 1 mL의 제곱이었는데, 이 거리가 회전축 고정축이 이게 2분의 L만큼 이동하는 거죠. 0에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L로 2분의 L만큼 이동하면 그냥 전체 질량 곱하기 그 이동한 거리 2분의 L을 여기 뒤에다 넣어주면 된다고요. 2분의 L 제곱. 그러면 그냥 3분의 1 mL의 제곱이 역시 나오게 됩니다. 적분 과정을 거친 거랑 똑같이 이런 형태. 그러면 이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원판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는 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의 제곱이었잖아요. 2분의 1 mR의 제곱. 그러면 원판의 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 모서리 여기를 축으로 해서 원판 전체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 m 곱하기 이동 거리 d의 제곱 요것만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위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이동했을 때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좀 강력하게 쓰일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10.7절의 회전 운동 에너지, 여기에 더 이제 집중을 해봅시다.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것도 결국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m의 질량이 m인 입자가 v로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해서 운동 에너지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구해집니다. 근데 이제 물체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속력은, 입자의 속력은, 부분의 속력은 얘가 동일한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건 아주 빠르게 운동할 테고, 가까이 있는 건 느리게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은 원을 돌 테니까, 여기 있는 건 이제 큰 원을 도니까 크게 빠르게 돌아간다고요. 운동 속력을 보면 물론 이제 각속력은 다 동일하죠. 오메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량을 요거는 mi라고 접었는데, mi 곱하기 v 그 질점의 속력,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만의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는 거죠. ki, 그렇죠? 요 점에. 근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더하면, 즉 시그마 ki를 구하면, 그게 전체 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원판에 또는 이상하게 생긴 이 강체의 운동 에너지 시그마 ki를 다 더하면 k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 시그마만 붙여주면 되겠죠. 2분의 1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시그마 mi vi 제곱을 다 해줘야 돼요. 모든 점에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 해줘야겠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V는 R 오메가 아니야? V는 R 오메가. 그러면 이 I점의 속력은 그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 또는, 그죠? 오는 동 거리, 반지름이죠. 오메가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냥 오메가라고 써서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VI를. 그러면 얘가 이제 교재 다 있어요. 2분의 1 mi 곱하기 v는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v 제곱이 ri 제곱 오메가의 제곱에 시그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mr 제곱이 또 나와요. 이렇게 mr 제곱. mr의 제곱 열심히 더하면 이게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전체 관성 모멘트 i로 싹 바꿔도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i 그냥 이 강체의 운동 에너지가 돼버려요. 결과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식만 외워도 됩니다. 이제는 이제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i인 강체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그죠? 회전 운동 에너지.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그죠?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회전하고 있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제 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런 원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원판. 그 원판이 좀 삐뚤네요. 원판이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하면, 이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다면 멀리서 봐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회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접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회전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구도, 태양도 열심히 회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회전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달도 그렇고. 예. 근데 달은 물론 천천히 돌긴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얘가 이제 굴러간다면, 여기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땅바닥에 있어갖고 굴러간다면 얘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병진, 이동하는 걸 병진. 회전하는 건 회전이라고 한다고. 회전. 그런데 이런 운동은 회전도 하면서 운동도, 병진 운동도 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한 운동을 굴림 또는 구르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굴림. 영어로는 롤링이라고 해요. 롤링. 즉 회전하면서 움직여요. 그럼 병진 운동 에너지도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회전할 때는 회전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운동 에너지 하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예제, 뭐 예제라면 예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초 개념을 주려고, 이게 이제 입자예요. 입자. 그림에서는 큰 덩어리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입자입니다. 입자. 그리고 이 막대는 질량이 없다고, 아주 가벼운 막대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봐야겠네. 예, 구의 반지름은 작다. 이 얘기는 점이라는 얘기고, 지휘봉 모양의 막대기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은 없어요. 길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하게 되면 요 m은, 요 스몰 m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 원운동 하고 있겠네. 근데 입자라고, 입자. 입자는 원운동을, 크기가 없으니까 원운동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회전운동 하고 있는 건 이 두 m이죠. 두 m. 두 m이 회전운동 하고 있는데 그냥 원운동이죠. 그죠? 예.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얼마냐? 또는 회전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회전운동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2분의 1 m v 제곱인데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두 배.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는 v라고 주어져 있지 않고 오메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v는 r 곱하기 오메가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런데 얘의 이제 이 회전 반지름은 a예요. 그러니까 a 오메가로 그냥 바꿔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도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는 건데, 이거를 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얘는 강체에 맞긴 하죠. 점이라도 강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i를 구해봐야, i는 어때요? i는 입자의, 이게 입자잖아요. 입자의 i는 mr의 제곱이라고요.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i예요. 근데 i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러면 2ma 제곱이 전체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라고. 여기다가.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엔 이 두 번째 그림은 얘네들을 어떻게 회전시키냐면, 이거를 이렇게 연직상에서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문자 m은 반지름이 a인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소문자 m은 반지름이 b인 원운동을 해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 전체의 i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i, 오메가는 다 똑같이 돌아가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2분의 1 i는 m, 소문자 m이 반지름 b로 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두 개죠. 두 개. 2mb의 제곱 더하기 2m은 a로 돌고 있고 a 제곱 두 개니까 2ma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오메가 제곱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알면 그냥 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막대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고, 이 막대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요 막대.
그럼 얘의 질량은 MA라고 하자면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겠죠. 그죠? 여기에 더해줘야 된다고 여기에. 요 A의 길이 이거는 길이니까 전체 질량 곱하기 MA죠. MA 곱하기 전체 길이에요. 전체 길이 2A가 되겠죠. 2A 제곱 곱하기 12분의 1 12분의 1 ml의 제곱이죠. 본래 12분의 1 ml의 제곱 이렇게 더해줘야겠지. 그러면 얘의 관성 모멘트가 구해지는 거고 이 놈도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그냥 2분의 1 I 오메가 제곱하는 게 오히려 계산하기는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해보자. 예. 자,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에너지 고찰 이거는 1 운동 에너지 정리 얘기하는 겁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에너지 원리 또는 정리. 앞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W 네트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였었죠. 예. 이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고정된 회전축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정된 회전축에서는 물체를 이동시키지 못하잖아요. 전체를. 그렇죠? 전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축에 대해서는 정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일을 하는 건 토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짜 토크. 그래서 토크가 하는 일을 여기 이제 써줘야 돼요. 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알짜 토크가 하는 일에 의해서 회전 운동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에너지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건 힘이 하는 일에 의해서 병진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토크가 돌림 힘이 일을 하고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넘어가서 결과식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10.27이 결과식이에요. 결과식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W, 이때 W는 알짜 토크가 만드는 힘이 하는 일입니다. 알짜 토크가 하는 일. 그 일을 해주면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나중 회전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계속 강조를 하죠. 귀가 따갑게 들을 테니까 외워질 겁니다. 그죠? M 대신에 I를 항상 쓰는 거고 V 대신에 오메가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장에 11장에 나올 것도 다 해결이 돼요. 뒷장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운동량 공부했었잖아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잖아요. 이게 운동량 벡터죠. 그래서 I 곱하기 오메가 해주면 뒷장에서 나올 새로운 또 운동량이 돼요. 회전에서의 운동량. 다 연결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 회전 토크가 하는 일은 어떻게 구하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토크가 하는 일. 자, 우리는 이제 힘이 하는 일은 여기다 그냥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힘이 하는 일 W는 WF라고 할까요? WF. 힘 곱하기 변위가 되죠. 힘 곱하기 변위. FX 다 X 성분이라고 합시다. F 곱하기 델타 X 해주면 된다고. 힘 곱하기 변위 해주면 힘이 하는 일이 돼요. 그럼 토크가 하는 일은 즉 교재에서는 돌림 힘이죠. 돌림 힘이 하는 일은 돌림 힘이 가해져서 회전 변위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 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이것도 역시 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힘 대신에 토크 돌림 힘 쓰고 변위 대신에 각 변위 써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단위가 똑같이 나와요. 그 과정이 여기 이제 어떻게 단위가 정말 똑같이 나오냐 간단히 해보면 힘 곱하기 여기 변위가 이걸 다시 쓰는 거예요. 변위가 델타 X는 이동 거리 L이라고 하자면 L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가 되겠죠. R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R 곱하기 델타 세타. 이게 호의 길이 미소 호의 길이라고 합시다. 미소.
L은 R 세타잖아요. 근데 R 곱하기 F가 RF가 이게 토크죠. 돌림 힘 된다고요. 그래서 타우 델타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구해 주시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회전 우리 이제 병진 운동에서의 식을 계속 공부했었어요. 2장에서 공부한 거, 요거 4장에서 공부한 거, 요거 2장에서 공부한 거, 이게 7장이었나요, 그렇죠? 1 공부한 거고 역시 7장, 8장 다 7장. 8장의 마지막에 일률도 공부했었죠. 순간 일률이죠. 순간 일률. 힘 곱하기 속도가 일률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9장에서 선운동량 공부한 거고 이게 9장에서 계속 공부한 거죠. 운동량과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 F는 dPdt였잖아요. 그렇죠?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이 똑같이 힘 대신에 뭘 써요? 힘 대신에 토크, 돌림 힘. 질량 대신 관성 모멘트. A는 자, 각 가속도 알파. 이렇게 쓰면 돌림 힘이 되는 거고 요 식은 이미 다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되고 힘이 하는 일, 힘 곱하기 변위. 이제 일정한 힘이 아닐 때는 적분해 주면 되고 토크가 하는 일은 타우 곱하기 d 세타 적분해 주면 되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일률도 힘 대신 토크, 속도 대신 각속도 이렇게 해주면 토크의 일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뒷장에서 할 각운동량 mv i 오메가 뉴턴의 제2법칙 dpdt dldt 써주면 된다고요. 이게 이제 물론 힘이 아니라 돌림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앞서 공부했던 거를 회전 물리력으로 싹 바꿔주면 그대로 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회전에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냐? 예제 10.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질량 M1과 M2를 가지는 두 물체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대개 이런 경우에는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하고 얘네들 가지고 가속도 구하거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구해서 h만큼 움직였을 때 나중 속도 v를 구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가속도를 직접 구하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얘의 이제 질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얘도 이제 얘네들의 운동에 의해서 얘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 그죠? 도르래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 속도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고려하지 않을 때는 전체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그대로 바뀔 텐데 그렇지 않고 얘가 회전 운동 에너지를 좀 가져가게 되죠. 그럼 얘네들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좀 줄어들 테니까 속도가 좀 작은 느린 속도가 관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얘는 h만큼 올라가고 이건 h만큼 내려갔어요. 얘는 이제 돌고 있겠고 얘는 운동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 속력을 구해보자. h만큼 내려왔을 때의 속력을 구하면 각 속력도 함께 이제 구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했죠.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운동하기 전 처음에 정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회전하고 있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K, I, T 병진 운동 에너지가 있고 K, I 회전 운동 에너지 R도 있을 거예요. R.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변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처음 상태에 이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상태 KF라고 할까요? KF 나중 상태에 병진 운동 에너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얘는 이제 회전도 하고 있죠. 그럼 똑같이 나중 상태의 회전 운동 에너지 로테이션 R 더하기 나중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기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지만 얘가 가속이 되지만 정지 마찰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아예 정지하고 있었다니까 이건 다 0이죠. 그죠? 그대로 0이 됩니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2분의 1 M1하고 M2하고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겠죠. M1, M2 같은 속력으로 V제곱 나중 속도 VF 또는 뭐 V제곱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회전을 하고 있겠죠. 더하기 요거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관성 모멘트 I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 각속도 오메가 제곱 해주면 되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처음 위치. 그럼 얘는 올라가고 요놈은 내려가죠. 그죠? 처음을 기준으로 잡아서 아예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그냥 0이라고 잡습니다. 0. 나중은 올라갔으니까 M1 G H가 되고, 요놈은 내려갔죠. M2는 그럼 마이너스 M2 G H가 된다. 요걸 다 더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지. 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데, V하고 오메가는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얘가 올라가는 줄이 이동하는 속도가 요거 그 표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각속도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를 R분의 V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식들은 같이 이제 묶여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V 나중 속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식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I는 뭐 그냥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우기가 너무 많네.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하면 교재에는 없지만, 그때는 근데 이 장력이 나오죠. 장력. 자, 여기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예. 이렇게 얘를 당기겠죠. M1을 당기는 장력 T1, 그리고 M1을 아래로 당기는 중력 M1G. 힘을 다 그려야 되는 거지. 뉴턴의 제2법칙 쓰려면 M2를 위로 당기는 장력 T2, 얘를 아래로 당기는 중력 M2G. 이렇게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얘는 아래로 당기는 T2, 얘는 아래로 당기는 T1이 있겠죠. 줄은 당길 테니까 위쪽에서 보면 아래로 다 당겨지는 거지. 근데 이건 같은 줄이니까 T1, T2가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여기 정지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T2가 더 크겠죠. 지금 오른쪽으로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T2가 커서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속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T2는 T1보다 마찰력만큼 더 큰 겁니다. T2는 여기 마찰력, 이렇게 T1보다 마찰력만큼 더 크다. T1 더하기 FS 또는 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마찰력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이 물체, 이 관성 모멘트가 I라고 합시다. 이 강체에게는 알자 토크가 작용하죠. 타우는 T1에 의한 타우와 T2에 의한 타우의 합이죠. 전체 토크가 알자 토크가 되겠지. 그죠? 예. 토크 네트가 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T2에 의한 토크가 더 크니까 타우2가 타우1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 어느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때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T2가 더 커서 T2에 의한 이 토크의 크기만 계산을 해서 RT2 마이너스 RT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RT2 마이너스 RT1. 그죠? 타우는 RT니까요. 그죠? 요거에 의해서 I가 알파로 가속이 되죠. 타우는 I 알파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알파로 가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알파는 얘네들의 가속도 A하고 연관이 있겠죠. 얘네들의 가속도 알파는 R분의 A가 되잖아요. 이게 A 자체가 이 관성 모멘트 이 I에게는
접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AT는 R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I 곱하기 알파는 R분의 A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T2-T1이 어떻게 돼요? T2-T1에 대해서 쓰면 T2-T1의 양변을 R로 나누면 R제곱분의 얘가 IA가 되겠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I라고 하는 게 되게 I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원판이라면 2분의 1 MR의 제곱 이런 형태로 띄게 되죠. 얘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하자면 MR의 제곱, 그죠? 원판은 균일한 원판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그냥 MR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M1에 대한 식은 얘가 위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T1 M1G가 R자 힘이 되는 거고, 이게 M1A가 되겠지. M1A. 그리고 M2에게는 아래쪽이 R자 힘이, 아래쪽이 이제 플러스 더 큰 힘이 돼서 M2G T2가 M2A가 되게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입자나 물체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다 써주면 돼요. 요거는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토크는 I알파로 나타내는 거고, 요 두 개의 식은 M1, M2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인데, 요거 변변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변변 빼줘도 더해주면 요거 마이너스 T2하고 T1이 있죠.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그럼 마이너스 T2 더하기 T1이 R제곱분의 마이너스 IA가 돼버리잖아요. 요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세 개의 식 연립해서 풀면 A가 구해집니다. 가속도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 구하고 H만큼 움직였을 때 나중 속도 구하면 이게 이 값이 구해진다고요. 이렇게. 지금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나중 속도는 VF고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죠? 예. 이동 거리가 h만큼 이동한 거니까 가속도는 a는 2h분의 vf 제곱 구해주면 되겠지. v의 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h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면 이 가속도가 또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한번 구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0.9점 강체의 굴림운동. 그래서 이제 회전 운동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회전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이제 물체가 굴림 운동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회전만 나온 거지. 이것도 회전만 나왔다고 하긴 그렇고, 이 두 개의 물체까지 같이 이제 주어진 거고, 롤링에 대해서 구르는 물체의 운동 또는 강체의 굴림 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바퀴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바퀴의 한 끝에 이제 불빛을 하나 이렇게 달아 놓은 거지. 그리고 이건 이제 바퀴의 중심점이고, 바퀴의 중심점은 중심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끝점은 높이 올라갈 때 최고 높이까지 올라오고, 바닥은 이제 최저 높이는 바닥까지 내려갈 때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한번 회전하는 거지, 바퀴가. 또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면 1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리는 1회전 거리니까 2파이 r 되겠죠. 여기 반지름이 r이라면 2파이 r. 그렇죠? 2파이 r 진행하는 동안에 최고 높이 2r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한 점의 운동을 여기서는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라는 운동, 이런 궤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함수식도 있어요. 이거에 함수식도 있는데, 여기서 뭐 그걸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량 중심의 속도, 질량 중심의 속도를 VCM이라고 합니다. VCM. CM이 센터 오브 매스,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질량 중심의 속도는 ds dt는 r, d 세타 dt는 r 오메가. 이게 뭐냐면, 물론 이렇게 이제 공부해도 되지만, 이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첫 번째 그림은 순수한 회전 운동. 이게 질량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회전만 하는 경우죠.
이제 A번 그림이고, 두 번째 B번 그림은 이제 아예 회전 없이 전체가 그냥 쭉 미끄러지는, 이동하는, 다 동일한 속도로, 질량 중심과 동일한 속도로 순수한 병진 운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굴림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굴러가면서, 즉 질량 중심은 B번과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그럼 바닥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땅바닥에 있을 때는 순간 속도가 0이죠. 접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닥과 접한 그 점은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질량 중심은 VCM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VCM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얘는 원운동하고 있는 거지. 이 순간적으로 이 CM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한 최고점에 있을 때의 순간입니다. 그럼 이 끝점은, 이 반지름이 R이 되면 이 끝점까지의 거리는 2R이 되는 거예요. 2R. 그죠? 전체 거리. 요 거리가 2R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 바닥의 접점에서의 순간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얘네들은 이 P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죠? P점을 중심으로 이 전체 원판이 회전 운동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각속도 오메가는 다 동일합니다. 그죠? 이 전체의 각속도, 요 점의 각속도나 어느 임의의 점의 각속도나 다 동일한 회전 각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얘의 각속도 오메가죠. 이 질량 중심의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잖아요. 요 점에서 본 얘의 운동 속력이 V입니다. 그죠? 오메가는 R, 여기까지 거리가 R이죠. R분의 VCM이 되겠죠. V가 VCM이니까 VCM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VCM은 질량 중심의 속도는 R 곱하기 오메가가 되는 거지. R 곱하기 오메가. 그럼 이 끝점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 끝점의 속도는 거리가 2R이잖아요. 2R. 그러면 2R 오메가가 돼야겠죠. 이게 이제 반지름 R, 그렇죠? R이 되는 원운동을 이 순간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2R 곱하기 오메가, R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R 오메가, 그렇죠? 이 소문자 R 오메가, 2R 오메가가 돼서 이 VCM의 2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이 전체가 각속도가 오메가인 원운동을 한다고요, 그렇죠? 회전 운동을. 그럼 가까이 있는 건 느리게 돌고 멀리 있는 건 빨리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리가 2배 멀리 있죠. 2배가 빨리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이 VCM, 얘가 VCM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점은 바닥에 있는 건 정지한 상태가 되니까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듣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중심에서 본 끝점의 속도, 중심에서 본 끝점, 즉 CM에서 본 P의 속도는 R 오메가가 맞죠. V는 R 오메가입니다.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P에서 보면 CM의 속도도 똑같은 속도가 돼야겠죠. 상대 속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 중심에서 본 P점의 속력이나 P에서 본 CM의 속력이나 같을 거 아니겠어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봤을 때 너의 속력, 아니 끝점에서 봤을 때 얘의 속력은 VCM으로 보인다고요. 자, 이 끝점에서 봤을 때 이 바닥 P의 속력은 얘가 R 오메가로 움직이고 얘가 R 오메가로 움직이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2R 오메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아래점에서 본 너의 속력도 똑같은 속력으로, 물론 반대 방향이겠죠. 2R 오메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어떤 걸로 설명해도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굴림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 두 개의 운동이 결합된 거잖아요. 더하기로.
그럼 회전 운동도 하면서 병진 운동까지 하니까 두 개를 더해주자.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구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 합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 이거 뒤에다 썼네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아이고 앞에다 썼네요. 그죠? I 오메가 제곱이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은 R 오메가죠. 그래서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 v 제곱. 그렇죠? KR 회전 운동 에너지, KT 병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전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 뭐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 또는 높이 h만큼 떨어졌을 때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VCM을. 그러면 여기다 직접 구해볼까요? 높이 h에 있었을 때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하자면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그래서 mgH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근데 이건 물론 이때 h는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한 거죠.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h가 0이 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구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니까 직접 쓰겠습니다. 2분의 1 m 질량 중심의 속도 v cm의 제곱. 교재에 다 있는데 조금 간단히 쓰는 거예요. 더 간단히 식을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도 하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이때 오메가는 중심에서 봤을 때 얘가 돌아가는 회전 속력, 그 오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런데 교재처럼 써도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쓰면 2분의 1 mv 제곱은 그냥 두고 그대로 두고 2분의 1 i는 대개 i는 굴러가는 물체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i는 관성 모멘트는 mr의 제곱에 뭐가 곱해지는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랬었죠. 이게 2분의 1 mr의 제곱도 되고 5분의 2도 되고 3분의 2도 되고 1도 되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값을 여기 대입을 해보자고요. i는 베타 어떤 숫자 곱하기 mr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는 거지. r분의 vcm. 그죠?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얘의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죠. 중심, 그죠? vcm이 r 오메가니까, 그죠? 오메가는 r분의 vcm이라고요. 그죠? 그냥 r분의 v 해도 됩니다. r분의 v.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는 r분의 vcm의 v의 제곱이 되겠지. r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 괜히 빨간색으로 썼나요? 요 r 제곱하고 요 r 제곱, 여기는 r 제곱이 이렇게 약분돼서 2분의 1, 여기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묶어내줄 수 있습니다. VCM도 그냥 V라고 쓰겠습니다. 첨자까지 다 쓰기가 매우 힘들어요. 여기 1이 있는 거고 얘는 베타가 있는 거지. 맞죠? 이렇게 그러면 병진 운동 에너지 중에서 병진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있고 그거의 베타만큼의 비율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1 더하기 베타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m하고 m은 약분이 돼서 v를 구하면
본래 이제 베타가 없는 경우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 병진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회전하지 않고 쭉 미끄러지는 경우잖아. 2분의 1 mv 제곱. 그럼 v는 루트 2jh 이렇게 나왔었지. 루트 2jh.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1이 아니라 베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베타분의 2jh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만 넣어주면 된다고. 외우기도 되게 쉬워지잖아, 그죠? 루트 2jh 열심히 아마 외웠을 텐데 여기다 1 더하기 얘가 베타 mr의 제곱의 형태니까 그냥 베타만 싹 남게 된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이. 그렇죠? 원판은 베타가 2분의 1이고 이제 굴렁쇠 같이 테두리에만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베타가 1 그리고 이제 속이 비어 있는 공은 3분의 2 속이 차 있는 구는 5분의 2 그랬잖아요. 표 그림에서 그렇죠? 이게 아니라 우리 앞장 앞에 절에서 이렇게 하면 좀 문제를 답을 구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속이 찬 구에 대해서 그럼 속이 찬 구는 베타가 5분의 2였어요. 얘는 i가 5분의 2 mr의 제곱. 그럼 이걸 외워야 되나? 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해? 나는 외워야지. 그죠? 외워야죠. 그죠? 어떻게? 아니면 뭐 친절한 교수님이라면 다양한 그림을 다 그려놓고 i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제 힌트를 줄 수도 있겠죠. 본래 이걸 구하려면 5분의 2가 어떻게 나와? 이걸 구하려면 적분부터 또 가야죠. r 제곱 dv r 제곱 dm을 가지고 구분구적법을 해서 막 구해야 된다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수학 시간에 했다고 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이게 베타 그죠? 치고 다 해서 그러면 요 5분의 2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5분의 2만 쏙 넣으면 된다. 예. 교재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i는 5분의 2 mr의 제곱이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5분의 7이 되겠죠. 1 더하기 5분의 2는 요 분모만 계산하면 5분의 7이고 여기 이제 번분수로 들어가니까 7분의 10이 되겠죠. 5, 2, 10이 돼서. 그래서 루트 7분의 10 GH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이 찬 구가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구, 공이라고 하자면 그때는 베타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공의 경우. 속이 속빈 공의 경우에는 3분의 2가 되고 굴렁쇠의 경우에는 1이 되고 원판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고 이런 형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굴러다니는 물체잖아요. 다 끝났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와요. 앞에 이제 우리 기출됐던 문제 중에 쭉 보면 또는 이제 물리학 체계는 원래 이 책의 핵심 물리학의 핵심이 아니라면 여기 이제 이렇게 경사면에서 여기 원판 1번 원판, 2번 굴렁쇠, 3번 속이 비어 있는 공, 4번 속이 차 있는 구 4개를 똑같이 굴렸어요. 정지 상태에서. 그럼 바닥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거 어떤 건지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베타가 클수록 속도가 느리잖아. 그죠? 다 떨어졌을 때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느리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중간중간 계속 가속도가 작다고요. 그러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예로부터 V를 구했으니까 가속도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나중 속도 지금 V를 구했잖아. 이동거리가 X예요. 이동거리. 그렇죠? 그럼 V 제곱은 처음 속도 VI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X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A는 2X분의 V 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부터 올렸으니까 0이니까요. 그럼 V는 열심히 했잖아. 지금 구했잖아. 그렇죠? 요거 루트만 없애주면 V 제곱이죠. 그걸 2x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x가 들어있을 거거든 아마. 왜냐하면 h 안에 x가 들어있죠. 여기 높이가 h인데 h는
x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 h 안에 x가 들어있으니까 이 x로 나누면 그 h 뭐 이게 약분이 돼서 어쨌든 또 간단한 식으로 또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전 시간에 한 것처럼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아예 a를 먼저 구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 자, 여기도 이제 굴림 마찰 그랬는데 이 굴림 마찰이라는 건 정지 마찰이에요. 정지 마찰. 그렇죠? 얘를 굴러가게 하는 마찰을 굴림 마찰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원인이다 그랬는데 이 정지 마찰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정지 마찰은 일을 하지 않는 마찰입니다. 굴림 마찰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지. 보존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굴림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쭉 미끄러질 거 아니야. 마찰력이 없으면. 그죠? 예. 그래서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푸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원인으로 정지 마찰을 쓰진 않는다. 너무 빨리 끝나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2번이 그 앞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예요. 속이 찬 균일한 원반 그냥 원판이에요. 그죠? 원반 i가 2분의 1 mr의 제곱이 되는 거죠. r의 제곱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룬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올 때 질량 중심의 가속도 a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문제처럼 v를 구한 다음에 a를 구해도 되고 뉴턴의 제2법칙으로 a를 먼저 구할 수도 있어요. 원판을 균일한 고리로 대체하면 i가 mr의 제곱이 되는 거죠. mr의 제곱. 그러니까 베타가 바뀌는 거죠. 2분의 1에서 1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이런 문제도 냈었어요. 이 음료수 캔 있죠, 캔을 굴리는데 하나는 꽁꽁 얼려서 굴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액체로 굴렸어요. 그럼 이게 얼려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겉보기로는. 구르면 경사면을 구르면 어떤 게 더 먼저 떨어져요? 어떤 게 더 먼저 떨어져요, 바닥에? 자, 액체라면 원운동 잘 못하죠, 그죠? 액체는 원운동을 잘 못해요. 고체는 떼굴떼굴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속이 물론 표면은 알루미늄 캔인데 이 캔이 구른다고 해서 이게 안에 있는 액체까지 다 굴러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얼음의 경우에는 베타가 얘가 잘 굴러가는 거죠. 베타가 원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2분의 1이 돼요. 근데 액체의 경우에는 얘 굴러 안 굴러? 안 굴러간다고요. 캔만 굴러간다고, 캔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미끄러지는 물체와 유사하겠죠. 그 베타가 작아요. 얘는 베타가 아주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굴러가겠네요. 쭉 미끄러지는 것처럼 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계란을 삶은 계란 그리고 그냥 날계란 두 개를 굴리면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지겠어요? 삶은 계란은 열심히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전도 하면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날계란은 회전 잘 안 할 거 아니야. 안에 있는 노른자 이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쑥 마치 미끄러지는 것처럼. 물론 이제 표면에 있는 이 껍질은 열심히 회전하겠지만 질량이 관성 모멘트가 아주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빨리 떨어지고 얘는 느리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